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신가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심장을 지킬 겁니다. 한국인 10명 중 거의 7명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입니다. 밤에 화장실 2번 이상 가시는 분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천만에요.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30년간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이 뭔지 아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1시간마다 깨고 2시간마다 깨고 새벽이면 완전히 잠이 깨버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고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고, 얼마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신명숙 어르신이라고 61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수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최근 3개월 동안 밤마다 화장실을 4번에서 5번씩 가셨대요. 잠이 들까 말까 1시간쯤 지나면 방광이 빵빵해지는 느낌에 깨고, 겨우 다시 잠들면 또 2시간 후에 깨고, 새벽 4시쯤엔 또 깨고, 이렇게 밤새 4-5번을 화장실에 다녀오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지옥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 어르신께서 갱년기를 겪고 계셨거든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원래도 잠이 잘 안 오는데 여기에 야간요까지 겹치니까 완전히 수면이 망가진 거예요. 낮에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남편한테 짜증은 늘고 손주들한테도 예전같이 못해주니까 스트레스는 또 쌓이고. 여러분, 통계 하나 보시죠.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40대 이상 중년층을 조사해봤더니 밤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에 가는 분들이 무려 48%였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2번 이상 가는 분들도 33%나 됐어요. 10명 중 3명입니다. 6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무려 73%가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야간요가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수면장애 환자들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불면증이 있는 환자는 수면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8.3배나 높았습니다. 8배가 넘어요. 이게 단순히 잠 못 자서 피곤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야간요는 증상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뇌 하수체에서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이 말라가고 있다는 적신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총 10가지 핵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야간요가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둘째, 신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자기 전 꿀 1스푼이 어떻게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넷째,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요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30분만 다리를 올리면 밤새 푹 잘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저녁 식단에서 이것만 빼면 됩니다. 일곱째, 약 먹는 시간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여덟째,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관리법입니다. 아홉째, 전립선 문제인지 신장 문제인지 구분하는 법입니다. 열째, 신 어르신처럼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는 하루 루틴을 공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댓글에 공감, 나도, 아니면 숫자 1 이렇게 간단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야간요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야간요는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깨는 걸 말합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이상 깨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야간요 환자의 83%가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호소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활동하는 게 힘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두운 데서 비틀거리다가 골절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에서 조사했더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 37%가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발생했습니다. 넘어지셔서 대퇴골, 골절이라도 되시면 큰일이에요.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육은 또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야간요가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지만 밤에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확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깨어나니까 신장도 같이 깨어납니다. 그럼 신장이 다시 나처럼 일을 시작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은 신장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혹사당하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 437명을 조사했더니 수면이 자꾸 끊기고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수면이 1시간 짧아질 때마다 사구체 여과율이 1.1씩 감소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겁니다. 신어르신도 그랬거든요. 검사를 해봤더니 사구체 여과율이 68이었어요. 정상은 90 이상인데 이미 중등도 신기능 저하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몇 년 안에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야간요를 잡아야 합니다. 신장이 밤에 제대로 쉬어야 낮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밤에 쉬지 못하면 신장은 24시간 내내 혹사당하면서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자꾸 깨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심장도 쉬어야 하는데 자꾸 깨면 심장이 쉴 틈이 없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 2,847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망가뜨리고 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한 해결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신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갑니다. 한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2번, 3번 이상이면 문제예요. 특히 매일 밤 규칙적으로 2번 이상 깨신다면 이건 신장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밤에 소변량이 낮보다 많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낮에 소변이 많고 밤에는 적어야 해요. 그런데 반대로 밤에 소변이 더 많다면 이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뇌하수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습니다. 이건 신장이 밤에 제대로 수분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을 밤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얼굴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습니다. 밤새 수면이 끊기면서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럼 뇌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생깁니다. 특히 뒷머리가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낮에 자꾸 졸립니다.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운전하다가 깜빡 졸고 TV 보다가 잠들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어르신도 이 5가지 신호가 다 있었어요. 밤에 4-5번 깨고 밤 소변량이 낮보다 많고 아침에 얼굴 붓고 두통 있고 낮에 졸림까지 완벽하게 다 해당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어르신께 제일 먼저 드린 처방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밤부터 자기 전 30분쯤에 꿀 1스푼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라고 했어요. 신 어르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꿀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는 잠을 자면서도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 식사 이후로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 이걸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있으니 빨리 깨어나서 뭐라도 먹으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뇌가 잠에서 깨기 시작해요. 완전히 깨는 건 아니지만 얕은 잠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뇌가 깨어나면서 방광에 있는 아주 작은 압력까지도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소량인데 뇌가 깨어 있으니까 이걸 급한 요의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야간 저혈당이 있는 사람은 수면 중 각성 빈도가 2.7배 높았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코르티솔이 나오고 코르티솔이 나오면 뇌가 깨고 뇌가 깨면 방광 감각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럼 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꿀 한 스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당하고 과당인데요. 이게 설탕보다 훨씬 부드럽게 흡수돼요. 자기 전에 혀 밑에서 천천히 녹이면 이 당분이 입안 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되면서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에 있는 글리코겐 저장고가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밤새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코르티솔도 분비될 필요가 없고 뇌도 깊은 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방광에 소변이 좀 차더라도 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꿀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입니다. 설탕은 68이에요.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인데 꿀은 설탕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소량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니까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꿀 한 스푼 약 15개에는 포도당 5점 싸기, 과당 6.8기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간 글리코겐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당뇨병 환자도 하루 30지 정도의 당분은 필요하니까 꿀 한 스푼은 안전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에요. 우리 신장은 24시간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열심히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지만 밤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확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신장도 밤에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깨어나니까 신장도 같이 깨어납니다. 그럼 신장이 다시 나처럼 일을 시작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혹사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꿀 한 스푼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뇌를 밤새 깊은 잠에 빠뜨려주고 신장이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수면 영양제입니다. 신장이 밤에 푹 쉬어야 낮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신 어르신께 이 설명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밤에 자꾸 깨는 게 혈당 때문이었구나. 그동안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꿀 한 스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기 30분 전에 먹습니다. 둘째, 물 없이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입니다. 셋째, 순수한 꿀로 먹되 설탕이나 물엿이 섞인 가짜 꿀은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꿀에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꿀이 직접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겁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수면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자기 전 꿀 한 스푼을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27분 길었습니다. 27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만큼 뇌와 신장이
더 오래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신어르신께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드시지 마세요. 대신 낮 시간에 정확하게는 아침 식사 후부터 점심 전까지 500ml, 그리고 점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500ml, 이렇게 딱 두 번에 나눠서 물을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신어르신이 의아해 하셨어요. 물을 덜 마시라니 그럼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시는 게 훨씬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이뇨 호르몬, 영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장한테 신호를 보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다시 몸 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량을 줄이는 호르몬이에요.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확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에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는데 나이 드시면 밤에도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약 42%가 이런 야간 단뇨를 앓고 있고 야간뇨 환자 중 78%가 항이뇨 호르몬 문제 때문에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안 드시면 몸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럼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아서 항이뇨 호르몬을 더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밤에 자기 전쯤 되면 이 호르몬이 최고 수치로 올라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신장이 밤 모드로 들어가서 소변 생성을 확 줄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한 그룹은 항이뇨 호르몬 수치가 평균 2.3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술을 드시면 이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술 마신 날 밤에는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술 마신 양보다 훨씬 많은 소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호르몬이 일을 안 하니까 신장이 멋대로 물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장이 놀라요. 그럼 심장에서 심방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항이뇨 호르몬하고 정반대로 작용해요. 물을 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치료했더니 야간뇨 빈도가 평균 3.2회에서 1.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신어르신도 그랬거든요. 저녁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한 그릇씩 드셨대요. 국물이 뜨끈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 국물 한 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보면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평균 280mg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mg인데 한 끼에 다 먹는 거예요. 소금이 많으면 우리 몸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더 찾게 되고 결국 그게 다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에서도 저녁에 국 드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드시고 싶으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지거상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쯤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겁니다.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여러 개 쌓아서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30분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잖아요. 그럼 중력 때문에 혈액 속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다리가 붓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옵니다. 심장이 갑자기 혈액이 많아진 걸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수분 과잉이라고 판단해서 신장한테 물을 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신부전 환자가 누웠을 때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그럼 자기 전 미리 다리를 올려서 이 수분을 순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자기 전에 이미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밤에 누워도 심장이 놀라지 않아요. 신장도 밤에 물을 빼라는 명령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신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0분 동안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주무시니까 밤에는 훨씬 덜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과 하지 거상법,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안 드십니다. 둘째, 자기 30분 전에 다리를 올립니다. 셋째, 30분 후 화장실 다녀오고 바로 주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꿀 한 스푼으로 야간 저혈당을 막고, 물 마시는 시간을 바꿔서 항인효 호르몬을 살리고, 하지 거상법으로 부종을 미리 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야간뇨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저녁 식단입니다. 저녁에 뭘 먹느냐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저녁 식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절대 빼야 할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물 음식입니다. 찌개, 국, 탕 이런 거 다 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물 한 그릇에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소금이 많으면 갈증이 나고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밤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둘째, 과일입니다. 특히 수박, 참외, 포도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 한 접시에 수분이 200, 300ml나 들어있어요. 이게 다 밤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과일은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셋째,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요.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저녁 4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끊으세요. 넷째, 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은 항인효 호르몬을 억제해요. 소주 한 잔 마시면 그 2배의 소변이 나옵니다. 저녁에 술 드시면 밤에 확실히 화장실 자주 가게 됩니다. 다섯째, 맵고 짠 음식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이런 거 저녁에 많이 드시면 갈증이 나서 물을 찾게 됩니다. 짠 음식은 낮에 드시고 저녁에는 싱겁게 드세요. 그럼 저녁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건식으로 드세요. 밥에 반찬만, 국물은 빼고요. 나물, 구이, 조림 같은 마른 반찬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생선, 두부, 계란 이런 거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밤에 배고파서 깨는 걸 막아줍니다. 셋째, 저녁은 7시 전에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고 소화하느라 물을 찾게 됩니다. 저녁 일찍 드시고 자기 전까지 3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저녁 식사를 국물 없이 건식으로 바꾼 그룹은 야간뇨 빈도가 평균 2.8회에서 1.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자, 이제 약 먹는 시간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인다파마이드 이런 성분들인데요. 이 약을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엄청 많아집니다. 약 때문에 강제로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야간뇨가 확 줄어듭니다. 약 성분은 그대로인데 복용 시간만 바꾸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뇨제를 아침에 복용한 그룹은 저녁에 복용한 그룹보다 야간뇨 빈도가 67%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약 시간을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어떤 약은 저녁에 먹어야 효과가 좋은 것도 있거든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를 배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전 꿀 1스푼. 둘째, 저녁 6시 이후 물 금지. 셋째, 자기 전 하지 거상 30분. 넷째, 저녁 식단에서
국물, 과일, 카페인, 술잔, 음식 제거. 5째, 이뇨제는 아침 복용. 이 5가지만 지켜도 야간뇨가 70%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데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어르신도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있었지만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당뇨, 고혈압 환자를 위한 특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야간 저혈당에 특히 취약합니다. 낮에 혈당약을 드시면 밤에 혈당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코르티솔이 나오면서 자꾸 깨게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 7알입니다. 꿀 1스푼과 함께 아몬드 7알을 씹어 드세요. 왜 하필 아몬드냐고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 100기당 270mg예요. 이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밤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더 위험하거든요. 아몬드가 이걸 막아줘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자기 전 아몬드를 먹은 당뇨 환자는 야간 저혈당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혈압이 제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혈압이 낮보다 10, 20%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 중 일부는 밤에도 혈압이 높게 유지돼요. 이런 걸 넌티플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야간뇨가 더 심합니다. 혈압이 높으니까 신장 혈류가 증가하고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혈압약을 자기 전에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반드시 3일 배뇨일지를 작성하세요. 종이 한 장 준비하시고요. 3일 동안 24시간 내내 소변 볼 때마다 시간하고 양을 적으시면 됩니다. 양은 종이컵으로 재시면 되는데 종이컵 한 컵이 대략 180ml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종이컵 한 컵 정도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밤에도 깰 때마다 적으셔야 새벽 2시에 깨서 종이컵 한 컵, 새벽 4시에 또 종이컵 한 컵 이런 식으로요. 이걸 3일 동안 기록하시면 본인이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는지, 밤에 소변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지를 가지고 병원 가시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배뇨일지를 작성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정확한 진단율이 2.8배 높았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전립선 문제와 야간뇨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다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립선 비대증과 야간뇨를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소변 줄기를 보세요. 소변이 가늘게 나오고 힘을 줘야 나오고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 이런 잔뇨감이 있으면 전립선 문제입니다. 반대로 소변 줄기는 괜찮은데 양 자체가 많다, 밤에 한 번 화장실 가면 한참 동안 소변을 본다, 이러시면 전립선이 아니라 호르몬이나 내과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낮에도 자주 가시는지 확인하세요. 낮에도 자주 가고 밤에도 자주 가시면 전립선 비대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자주 가시면 이건 항이뇨 호르몬이나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건 비뇨의학과에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하고 요속 검사하고 잔뇨량 측정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9가지를 배웠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꿀 1스푼으로 야간 저혈당 예방. 둘째, 저녁 6시 이후 물 금지로 항이뇨 호르몬 활성화. 셋째, 하지거상으로 부종 제거. 넷째, 저녁 식단 조절. 다섯째, 약 복용 시간 조정. 여섯째, 당뇨 환자는 아몬드 추가. 일곱째, 고혈압 환자는 혈압 관리. 여덟째, 3일 배뇨 일지 작성. 아홉째, 전립선 vs 야간뇨 구분.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어르신께 제가 드린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오전 9시쯤부터 점심 전인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물 500ml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에요.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그럼 오전 시간 동안 몸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이 시간대에도 똑같이 물 500ml를 나눠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1회를 마시게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2회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요. 어르신들은 1회에서 1.5회 정도면 적당합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물을 입에 대지 마세요. 목이 마르시더라도 참으세요. 대신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을 빼고 드시면 목이 덜 마릅니다. 찌개나 국 대신에 나물이나 구이 반찬 위주로 드세요. 과일도 저녁엔 드시지 마시고 드시고 싶으면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끝내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합니다. 저녁 일찍 드시고 자기 전까지 3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쌓아서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30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핸드폰은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호흡만 하세요.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이때 순환됩니다. 30분 후에 다리를 내리시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이때 소변이 평소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침대에 누우시기 직전에 꿀 한 스푼을 떠서 혀 밑에 놓고 천천히 녹이세요. 물 없이 그냥 녹이는 겁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아몬드 7알을 함께 씹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무세요. TV 보시거나 핸드폰 하시지 마시고 밧집을 끄고 주무시는 겁니다. 신어르신이 이 루틴을 딱 일주일 실천하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5번에서 2번으로 확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개운하고 몸도 가볍고 낮에 졸음도 안 쏟아진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밝아지셨더라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5번에서 한두 번으로 확 줄었고 가끔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는 날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낮에 졸음이 안 쏟아지니까 활동량도 늘어났대요. 산책도 다시 나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러면서 갱년기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계속하고 계셨지만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전반적인 컨디션이 다 좋아진 거예요.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8에서 73으로 올라갔어요. 신장 기능이 개선된 겁니다. 밤에 신장이 제대로 쉬니까 낮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본인은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기 전 꿀 한 스푼으로 야간 저혈당을 막고 깊은 수면을 확보하세요. 뇌가 깊은 잠에 빠져야 신장도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중단하고 낮 시간에 500ml씩 2번 나눠 마시세요.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셋째, 신장은 밤에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만성신부전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낮에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의 신장도 살리고 심장도 지키고 뇌도 보호하는 이 방법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려면,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